자, 이제,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과연 누가 얘기하는 말일까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 한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88년에 있었던 50화국 청산을 위한 청문회, 그 아들 6명이 계속 세월을 뛰어넘어 정부에 돈을 준 것, 권력에 돈을 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대기업 총수분들께 공통적으로 일단 묻겠습니다. 6차에 걸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평소에 관행은 이제 증인, 참고인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요. 참고인이지만 가끔 왕왕 이제 흥분하거나 네. 할 경우에 뭐 당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사실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이승철 부회장은 사실 그 재벌의 오너가 아니라 네. 정경련의 이제 부회장으로서 나오는데 어떤 아까 촛불 집회 시위에 재벌 총수들 나가 봤느냐, 지금 민심이 얼마나 끓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손을 들어보라는데 이승철 부회장이 손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머쓱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의 역할은 어쨌건 청와대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기획을 하고 대기업들이 돈을 내는 과정에 이제 모금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것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촛불 집회에 내가 가봤다. 글쎄요. 만약에 질문권을 줬다면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봤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렇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나서 돈 모은 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만 뭐라 그럴 수 있느냐. 과거에 당신들이 여당일 땐 당신들의 대통령은 안 그랬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소개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경련에서 대북 비료 보내기에 80억 원, 그 외에 우리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거슬러 올라가면 각 정부마다 대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출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대북 비료 보내기 때 하고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청와대 요청을 우리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과거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지 않았고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예.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예.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왜 재벌들이 돈을 냈느냐. 네. 이건데 역대 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죠. 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일도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정조사위원들은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재벌 총수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썩 만족스럽지 못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허창수 전경련 회장, GS그룹 회장이기도 한데요. 네. 해석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적 현실이다. 어쩔 수 없다. 네.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좋은 뜻인지 좀 한번 돈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거절하기 힘들다. 네. 기업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구본무 회장이 준조세, 그걸 어떻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들이 바로 저런 부분들입니다. 네. 역대 정권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많은 돈을 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렇게 이완영 의원은 그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게 네. 그렇다고 둘 다가 그래서 역대에도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구태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행위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사안을 지금 제대로 보는 거고 국민들도 묻고 싶어 하는 거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원 한 명이 또 이런 쪽지를 보낸 것이 이제 사진 카메라에 좀 잡힌 건데요.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어떤 네. 겁니까?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이 김성태 위원장에게 보낸 쪽지인데요. 좀 네. 작게 좀 글씨가 보입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몽구, 송경식, 김승현 이 세 분은 고령, 나이도 많고 또 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래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사전 의견서를 보내왔고 이제 매우 걱정된다라는 취지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이 세 분 회장 증인에게는 먼저 질문을 하고 일찍 이제 보내주는 배려를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쪽지를 새누리당의 그 이완영 의원이 김성태 위원장에게 보냈고요. 김성태 위원장이 지금 읽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읽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카메라에 된 건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좀 이런 저런 분들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군요. 바로 이완영 의원, 그 정몽구 회장이 건강이 악화돼서 그 배려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바로 저희가 이 쪽지 내용대로 이완영 의원이 실제 국회 국정조사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건강이라는 게 뭐 배려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만, 글쎄 이거는 박성부 국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저분들이 되게 연령이라든지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 연령이라든지 또 김승현 회장의 경우는 건강 문제 때문에 사실 사면 복권 받는데도 하나의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나와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총수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저렇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뭐 기업에서 로비 받은 거 아니냐 좀 심하게 보면 네. 이런 오해까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질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해서 어떤 다시 똑같은 질문 반복되지 않고 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떤 청문회를 끝내서 어떤 그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그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누구는 말하자면 빨리 보내드리고 누구는 붙들고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좀 상당 부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제 국회 국정조사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주위에 시끌시끌한 소리가 결국 이제 대기업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소리가 좀 카메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이나 탄핵 하청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는데 아직 네.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그 아침에 국회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항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최규일 의원도 질문한 걸 보니까요. 자, 오늘 이제 최수실 게이트가 초점이었습니다만 9명의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저출산 대책 관련 질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경제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힘을 모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의 취지가 무엇인지 과연 국회의원이 재벌총수를 어렵게 불러서 과연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만약 정말 혹시라도 뭔가 의도적으로 김 빼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귀중한 그런 질문 시간을 이런 걸로 허비하겠다고 했다면은 국민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곱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왔던 의원들의 지적 중에 하나 좀 뼈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1988년도 50 청산 비리 청문회 때 28년이 흘렀습니다만 부자가 이제 그 대를 이어 경영하는 과정에 모두 문제가 됐던 경우 6사례가 이제 거론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청문회 출석한 그 재벌 총수가 9명인데요. 네. 9명 가운데 6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 그 88년 50 비리 청문회 네. 때 나왔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살펴보면은요. 당시에 88년에는 현대그룹에서 정주영 회장이 네.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그 큰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나왔고요.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나왔었는데 그 아들이 이재용 회장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LG에서도 구자경 회장이 88년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아들인 구본무 회장이 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대를 이어서 이 그 청문회에 출석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허진석 차장, 그럼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30년 가까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관행을 많이 바꿔왔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참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부정부패를 네. 척결을 하고 좀 투명도를 한 단계 높여야 된다는 단계로서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고 조금 그 차이점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비위들이나 비리들이 드러난 것들은 예전에 어두웠던 소위 지금보다 더 민주화가 덜 된 시절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끝나고 났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우리 시민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촛불 시위에서도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요. 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역은 존재하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네. 권력은 이미 이 기업으로 재벌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뭐 토로하고 한탄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마저도 재벌을 성역으로 봤었는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권력과 이 재벌이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재벌도 이 국민의 어떤 그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것이 오늘 이 국정조사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국정조사 현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질의하고 있을까요? 사무국의 직원들 파견시켜서 새누리당의 황영철 근무시키고 의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통보를 받았다고 제가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봉덕 장관과 함께 IOC 위원회에 가서 마스코트 변경 해달라고 요청하셨죠? 그리고 거부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의 서면 질의에 조양호 정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자, 팔순을 앞에 둔 정인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국정조사 신문에 응하시는 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 앞에 두 번 다시는 정경유착의 이 아픔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정해했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5시 30분에 이제 속개됐던 오늘 국정조사 6시 40분 이제 70분간 질의를 마치고 계속 이어졌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2시간 정도 아마 저녁 식사할 시간을 갖는 것 같고요. 저녁 8시 30분에 속개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계속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졌네요. 자, 다음 소식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